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나봉 작가입니다. 오늘은 꿈을 이룬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주인공이 누구냐? 두둥, 바로 접니다. 제가 오래전부터 작가를 꿈꿔왔는데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. 바로 이 책인데요. 2인 가족의 티스푼은 몇 개가 적당한가?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. 너무 행복하고요. 성취감도 있고요. 약간 믿기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?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생활이 크게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근데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기쁨도 크고, 이게 어쨌든 첫 책이니까 두 번째, 세 번째 책도 나오겠죠? 내 미래가 조금은 변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? 희망? 이런 기분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앞으로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?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자라는 매체를 좋아했던 이유가 나의 알 수 없는 모호한 감정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프로 짝사랑러였는데 누군가를 혼자 좋아한다는 거 되게 좀 이렇게 쓸쓸하고 고독한 일이잖아요. 아무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. 내 마음의 정체를 잘 몰랐을 때 신경숙의 깊은 슬픔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. 거기에 글쎄 근데 완전 거기 나온 문장들이 다 제 이야기인 거예요. 그래서 밤에 울면서 문장에 밑줄 그어가면서 콧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그 책을 읽었었습니다. 그 소설에서 아직도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야간 비행사 이야기예요. 소설 속에서 한 여자와 두 남자가 계속 서로 엇갈리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야간 비행사 이야기를 해주는데요. 야간 비행사가 사막에 추락해서 외롭게 하룻밤을 그 무서운 사막의 밤을 보내야 했는데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어린 시절 기억으로 버텼다고 하는 일화인데요. 이거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주면서 그 야간 비행사처럼 내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너다. 너가 나의 고향이다.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머리를 둘 곳은 바로 너다.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이거구나 이제 싶은 거예요. 내가 되게 외롭고 쓸쓸했던 이유가 이런 사랑을 못 찾았기 때문인 거구나. 내가 갈구하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. 내 마음의 안식처 같은 사람. 내가 방황하고 흔들리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랑. 이게 내가 꿈꾸는 사랑이었구나. 또 그런 실체를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. 그때부터 내가 읽고 쓰고 듣고 깨달은 거에 대해서 문장을 쓰는 거에 대한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설가가 되겠다고 국문과를 갔는데 글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. 물론 짧은 단편 소설들을 좀 쓰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. 선배들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10살 차이 이상 나는 고학번 선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네가 무슨 소설을 쓴다 그래. 네같이 마음속에 핏빛 상처 하나 없는 사람들은 소설 못 써. 당시 되게 글이 안 써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건가? 정말 나는 상처 하나 없는 인간이어서 소설가가 될 수 없는 건가? 나름 상처는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소설가가 가져야 할 큰 상처가 아니었던 거죠. 진짜 내 인생 경험이 적어서 글이 안 써지는 거면은 소설가로서의 상상력이나 재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, 그래서 되게 괴로웠어요. 글은 잘 안 써지고. 그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졸업학년이 됐고 어쨌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설가가 되겠다고 해놓고 취업 준비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그나마 해놓은 게 교직 이수여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됩니다.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의 암흑기였죠. 시험을 연달아서 3번을 계속 따라자요. 이게 시험이라는 당면과제가 있으니까 전혀 글 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사람이 계속 시험을 떨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뒀습니다.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.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. 아이들과 교류도 하고 돈도 벌면서 몸도 마음도 좀 회복되는, 그러니까 글 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직장인들의 문제가 뭡니까? 항상 시간이 없다는 거죠. 제 쉬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글 쓸 어떤
여력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돈도 벌고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던 거겠죠. 그래도 막연하게 내 꿈은 작가다. 나는 언젠가 꼭 작가가 될 거다. 이런 마음으로 책에 관심을 가졌고 신인 작가 나오면 눈여겨서 보고 그러긴 했어요. 근데 딱히 무언가를 실천하지는 않았던 때죠. 그렇게 다시 한번 직업이 바뀌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됐어요. 내 자신이 되게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. 이제 너는 마음에 큰 상처가 없어서 소설가가 못 된다. 뭐 이런 말에 이제 전혀 흔들릴 나이는 안 됐는데 나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. 일단 제가 굉장히 용두사미 스타일이에요.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는 많은데 그걸 이렇게 꾸준하게 진득하게 잘 이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.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호흡이 긴 장편 소설을 구상하는 게 힘들다는 어떤 한계를 깨닫게 돼요. 때마침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에 에세이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서점에 가서 그런 에세이들을 읽어봤는데 잘 쓴 에세이들은 굉장히 어떤 진한 여운과 감동이 있더라고요. 나도 한번 써볼까 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이야. 완전 나랑 잘 맞는 거, 완전 찰떡이에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, 에세이 쓰는 게.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인생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. 누구나 자기 삶을 사랑하죠.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근데 이제 그 애착의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. 누군가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죠. 제가 애착을 갖는 거는 제가 꾸려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내 소중한 것을 글로 쓴다는 게 행복했겠어요. 그래서 나는 소설을 창작하는 것보다 에세이 쓰는 게 맞는구나. 그걸 깨달은 거죠.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쓴 게 바로 저의 첫 책. 다시 소개하겠습니다. 2인 가족의 티스푼은 몇 개가 적당한가? 입니다. 이 에세이를 짤막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누구나 겪는 이제 결혼, 출산 이 과정에서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야 라고 모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저의 이야기입니다.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. 내가 정말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싶은가?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다였어요. 저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거, 엄마가 된다는 거는 돈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일이잖아요. 저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제 자신에게 이제 쏟아붓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. 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.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아이 없이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을 해요. 제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고 가성비랑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걸 좋아하고 저랑 대화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고 불교적 허무주의 이런 가치관도 비슷하고 잘 만났어요. 그래서 알콩달콩 또 2인 가족을 꾸려서 재밌게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이 책이 여러 제목 후보가 있었거든요. 아이 말고 나를 키웁니다. 아이 말고 아이, 영어로 아이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나를 선택한 여자의 행복하고 당당한 이야기, 그리고 또 저희 부부처럼 아이 없이 살려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법 같은 것도 담긴 했는데 남편이랑 알콩달콩 하면서도 작은 티스푼 하나를 살지 말지에 대해서 엄청 격한 대토론을 펼치는 약간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는 리얼 결혼 스토리? 더 엿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과연 2인 가족의 적당한 티스푼은 몇 개일까요? 정답은 책 속에 있습니다. 제가 제 첫 영상에서 에세이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. 도전해볼 만하다. 라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?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만 봐도 그 말은 엄연한 사실이긴 한데 사실 저도 알아요. 책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쓴다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.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정말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? 계속 의문을 갖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. 저도 역시 정말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 거의 20년이에요. 저는 이 정도면 대기만성형 성공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만약에 작가를 꿈꾸고 아니면 저랑 다른 분야지만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가 왜 이게 맞나?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? 라는 의문이 들 때 저같이 이렇게
꾸준히 천천히 달려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끝까지 꿈을 놓지 않고 글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읽어줄 만한 책이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앞에서 깊은 슬픔의 한 구절 읽어드렸잖아요. 그 사랑 고백. 너는 내 고향이야. 내가 머리를 둘 곳이야. 지금 생각해보니까 글쓰기가 저한테는 고향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. 제가 제 인생에서 방황하고 흔들릴 때마다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었던 거죠. 여러분에게도 항상 마음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같은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언제든 출발만 하면 절대 늦지 않아요. 일단 그곳으로 향해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럼 분명히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. 꿈을 이룬 저의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평평평평평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이 영상 마칠게요. 그리고 저는 다음에 또 저의 행복한 글쓰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!